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풀어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인데요. 세계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의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우리 안멘토님께서 조금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네, 현대자동차 모르는 사람 없고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DIY 자기소개서 사상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보단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좀 드릴게요. 5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분기 성적표. 현대자동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증감되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중국 시장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위기 타겟책. 수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 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이라고 해서 버스가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앞에 있는 차를 받게 해서. 그래서 아마 의무화돼서 장착돼서 나올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이 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G70. 우리가 흔히 G80이라고 해서 제네시스 차량 아시죠? 이번에 G70이 나옵니다.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에 대적하는 이 G70 프리미엄 차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하반기 현대자동차의 가장 커다란 전략적인 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사하셔서 꼭 현대자동차 지원하실 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조사하면은 면접장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네요. 면접장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자기소개서에도 내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핵심 키워드 아주 잘 꼽아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네, 숙제할 건가요?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전공이 화공가라 이 자동차 분야랑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크게 관련이 없긴 한데 최근 조사 같은 거 보면 업종별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이게 45%로 대학생이 뽑은 기업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해외 봉사나 해피무브 누구나 아는 그런 거나 교통안전교실 이런 걸 운영하면서 공헌 활동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서류 통과 후에 이 인적성 시험과 함께 역사 에세이를 쓴다고 하거든요. 말로만 들어도 좀 깝깝한 느낌이 드는데 역사 에세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역사 에세이는 먼저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쇄국 정책에 대한 본인의 평가, 이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 이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는데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쇄국 정책이 결국에는 보호무역이 되겠죠. 그럼 보호무역인 이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게 되냐. 근데 이게 상반기 주제라고 했죠. 상반기 때 가장 많이 떠들었던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역사 에세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현재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상 이런 외국의 어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길에 막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또 한미 FTA가 재협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하겠냐. 즉 이거는 말만 역사 에세이지 실질적으로는 쓰는 필기형 PT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기사들 모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피니언 부분, 신문의 오피니언 부분 보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식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스크랩을 해놓으셔서 이런 필기시험이 있을 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와 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고요.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을 가지고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자동차 관련 시제품 제작 경진 대회가 있네요. 네. 대외 활동으로는 VR, IoT, 3D 프린터 교육 수료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랩뷰 이론 및 응용 교육을 또 수료했다고 합니다. 레고 마인드스톰 EV3 프로그래밍 교육을 또 수료했다고 하고요. 뉴스 스파크 라이브 교육 프로그램까지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커피 동아리에서 1년 6개월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력은요, 경력도 많아요. 용마트에서 2개월간 캐셔 역할을, 또 ITX 세큐리티에서 3개월간 간단하게 수리와 조립을 했다고 하고요. 오발탄에서 3개월간 주방 보조를, 네. 또 JJ 카워시에서 매장 관리 및 세차를 했다고 하고요. 우럴스라는 호주 대형 마트에서 또 매장 청소를, 그리고 소렌토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를, 예. 또 세연 테크놀로지에서 2개월간 부품 검사 및 제품 조립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대내 활동 경력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대내 활동으로는 각종 교육과정 수료 이력을 적었고 경력을 보면은 이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경험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일단 적을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네요. 또 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수상 이력까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 좋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원 동기에서 결국은 현대차와의 연결고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현대차로 1차적으로 안 걸린다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확장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시제품을 제작 경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훌륭한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연구개발 분야면은 그 외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학점 수가 없어요. 이 지원 학생은 이제 주인공 프로필 보고 좀 특이하게 느낀 적 없나요? 근데 저도 이게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왔는데 어학 점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차 면접에서 그 영어 면접 SPA라고 따로 현대자동차 측에서 따로 시행하고 있는 면접이 있는데 네. 이거를 자기가 어느 부분을 어필하려면 적어도 어학 점수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으니까 어학 실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또 딴다면 금방 딸 것 같다는 좀 희망적인 기대는 있어요. 그렇군요. 멘토님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 시제품 제작 경진 대회인 수상 경력, 네. 그다음에 대내 활동에서 많은 교육 수료를 좀 했더라고요. 네. 두 가지를 좀 초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이제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삶 중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 및 그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본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 나열, 그러니까 내 삶 중에 최고의 순간을 그냥 일일이 나열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올 상반기에 이 질문, 1번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What makes you move라고 해서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하세요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범주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나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니까요. 즉 이런 질문들은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을 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너의 그런 최고의 순간으로 이끌었는지 동기부여되는 측면, 그리고 그런 최고의 순간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 지원자의 향후의 모습들을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경우는 어떨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 편리하고 안전한 차 만들어 세계 여행하기. 네, 이 차를 만들어서 여행을 한 건가? 이런 궁금증을 좀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소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궁금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단답형 스타일로 적어서 딱 무슨 내용인지 추론 가능한 내용일 것 같아서 그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편리하고 안전한 차 만들어 세계 여행하기. 군대를 전역하고 제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깨달음도 많이 느꼈던 순간입니다. 힘든 순간은 시간이 지나 추억으로 바뀌는 것 같고 사람은 변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은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호주 갔을 때 영어도 못하고 들고 가는 돈도 얼마 없어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매일 여러 가게의 이력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갔던 데 또 가서 이력서를 돌리면서 결국 2주 안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정보도 많이 얻고 아는 사람도 많아져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돈 벌려고 투잡도 해봤습니다. 호주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세차장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차장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좋게 보셔서 매니저까지 하게 됩니다. 매니저가 되면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사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차를 세차하다 보니 많은 차들을 접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심심하면 차를 검색해보기 시작하고 세차하면서도 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땅이 워낙 넓고 이동할 때 자동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를 사서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제2의 집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쉬는 날이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려 했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호주 여행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했는데 하루에 1000km 정도를 운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행 중 어느 한 노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도 나중에 늙어서 제가 편리하고 안전한 차를 타고 노부부처럼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행 후 나중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내려고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떠나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얻어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여행한 게 당연히 아니라 뭐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지원 학생이 이 답변 읽고서 이제 가장 먼저 든 생각 뭐 있었어요? 그냥 하루를 끝내는 일기장 같은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솔직히 그랬죠. 너무 길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화체였어요. 그렇죠, 조금. 네. 이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얻었다는 마무리는 참 좋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앞부분이 참 장황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참 귀엽습니다, 이 지원자. 예, 역시 저도 일기 쓴 것 같고요. 제가 이 자소서를 가지고 한 1시간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우리가 뜯어봐야 될 자소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한번 볼게요. 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렇죠. 네. 최고의 경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디가 최고의 순간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하.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하는 내용은 보면은 제가 그나마 좀 의미를 잡았던 건 네. 중간쯤에 결국 2주 안에 일자리를 얻게 되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 그다음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그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사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세 번째에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그럼 하나를 정하는 거죠. 이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최고의 경험이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나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처럼 하나하나씩을 조금 많이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앞으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습관을 뽑아봤습니다. 뭐뭐하고 하는데 합니다. 뭐뭐하고 하고 합니다. 참 장황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더 큰 문제는 위의 문장들 자체가 전체 글에서 없어도 되는 사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써야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힘든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남습니다. 또 사람을 변하게 하는 깨달음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됩니다. 문장 습관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자신감 없는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슴민다를 쓴 문장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모두 수정해야겠죠? 다음으로 관용어의 표현입니다. 가는, 하는 이런 표현들은 시점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날 때 씁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간, 한으로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법입니다. 첫 번째 답변에 나온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게의 이력서를 가게, 뭐든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렌트. 여의를 쓰는 가게는 가정살림을 이야기할 때 쓰고요. 상점을 의미할 때는 어이의 가게를 써야 합니다. 몇 가지 맞춤법만 꼽아봤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되겠죠?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역량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소제목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 선행개발 지원, 분석력,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게 좀 주인공이 선호하는 방식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나열식으로 소제목을 쓰는 거. 네. 연구개발직에 필요한 역량을 좀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친구는 참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은 왜죠? 일단 첫 번째, 예. 불친절하게 작성하는 거 좀 지양하자. 그 내용상으로 보면 과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역량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씩 검토해 보면서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열된 역량이 좀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연구개발, 선행개발 지원, 분석력, 창의성, 문제 해결력. 어렸을 때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개발하고 싶어서 꿈을 과학자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싶어서 연구개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도 발생하게 되어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가솔린과 다르게 엔진에 불이 나는 경우가 없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연구개발하고 싶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역량은 분석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평소 호기심도 많고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휴대폰에 적기도 합니다. 전자전기 분야에 관심도 많아 공모전도 나가서 수상도 하고 모토쇼 전시회도 가고 특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력은 경험과 끈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와도 잘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입을 1년간 준비했을 때 모의 시험을 주마다 보면 저는 항상 밑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편입을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편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1000번쯤 편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엄청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으로 저는 연구개발 직무가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미안하지만 뭐 오늘 주인공이 이제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재미있다라는 말은 좀 못 듣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냐면은 문장을 보면은 이 같은 단어가 조금씩 반복이 좀 많이 돼요. 맞아요. 이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 지원 학생은 요거 글 속의 주인공이 직무 역량이 좀 잘 나타났다고 느껴지나요? 아까가 첫 번째 일기였다면 이번엔 살짝 두 번째 일기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소제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군 하는데 글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중구난방에 흩어져 있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글이라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구글 번역기 돌린 느낌이니까 한 1000번째 편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이 스스로 분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글을 보면 분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내용 평가와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이 자소서를 제공해주신 우리 지원자분께 결코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 자소서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길게 쓰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지원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던 분야 이 목적이 저는 현대자동차가 그 전기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목적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개발하는 목적과 좀 얼라인을 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내용은 좀 좋았어요. 전자, 전기 분야에 관심도 많아서 공모전도 나갔다. 오. 수상도 했다. 모터쇼 전시회도 갔다. 특강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분석력과 창의력이 뛰어났다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준다면 아, 이 친구가 이러니까 이러한 역량이 있구나라고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경험이라도 제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이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좀 어떤 거 써왔죠? 네, 제가 쓴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인데요. 네.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과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조언해준 내용으로는 첫 번째, 최고의 순간을 명확히 표현하라. 두 번째, 경험과 회사를 억지로 연결하지 마라. 세 번째, 가치관을 알아보려는 질문, 솔직한 가치관을 나타내라. 네 번째, 질문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답변하라 였습니다. 네. 쓰면서 가장 고민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고민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 최고의 순간을 명확히 표현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흔한 경험 같고 이 순간을 어떻게 나만의 순간으로 표현할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멘토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7년 봄, 저는 KTNG에서 주관하는 상상 유니브 스피치 앤 스토리 클래스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평소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최자영 스토리젠터님의 강의도 듣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5분 스피치를 통해 청중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5분 스피치는 저로 하여금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었으며 스피치 부문 금상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은 저의 꿈을 정해주고 진로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발표와 스피치 등 말하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스스로 나의 말이나 글, 표현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조그만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좌우명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 최고의 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올바르게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네 가지를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1번과 3번, 최고의 순간을 명확히 표현해라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스피치 부분 금상수상을 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고 그 이유가 제대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의 꿈을 정해 주었고, 제 꿈을 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직한 가치관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나타내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준 대로 좀 잘 쓴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또 이 글을 보면은 어떻게 했길래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지? 어떻게 했길래 금상을 받았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만약에 분량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까지 좀 언급해 주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이 좀 멘토링 평가 듣고 나서 이제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없나요? 여기 2번에 네. 경험과 회사 직무를 억지로 연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점이라도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지원 학생이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자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무 역량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흔히 얘기하는 서브 역량일 경우에는 굳이 이걸 또 가지고 제가 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데 저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그냥 가치관으로 머물고 이 친구는 그냥 이러한 능력도 있구나 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역효과? 아니면 보는 사람이 다 느끼잖아요. 이걸 또 얘가 엮으려고 애썼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엮어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원 학생 오늘 함께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요? 자기소개서를 조금 길게 쓰더라도 나열식으로보다는 조금 유도리 있게 글을 뭉쳐서 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죠. 자주 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또 2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의 구직 활동이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질 텐데 자기소개서 쓰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취준생을 위해서 우리 멘토님께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지원자를 비롯해서 자기소개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엇보다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합격 자기소개서도 좋고요. 아니면 특히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DIY 자기소개서를 1회부터 지금의 방송까지 하루에 5편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썼다, 이 내용을 가져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지원 동기를 이러한 구조로 썼구나. 직무상 강점을 이러한 구조로 썼구나라는 그런 구조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합격시켜 줄 거예요. NCS 자소서처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직무상 강점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하다면 웬만큼은 다 합격을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소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이것을 왜 지원했고 왜 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보시고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 구조 안에 나의 내용을 좀 많이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